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연휴인데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별로 좋지 않은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고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자할 때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1분기, 2분기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1월, 2월이죠. 그때 제가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귀여움을 토했습니다. 40% 이상 수익이 실현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 한 38%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고 자동차 분야는 좀 손을 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또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한번 보시고요. 자동차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현황은 현재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금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주어서 그런 것들이고요. 또 전반적인 시즌이 곧 6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 부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투자 대안을 또 마련해 나가야 될 텐데, 그 분야는 제가 어제 리포트 해드렸던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2023년도 4월에도 지금도 자동차 판매는 미국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까지 판매량은 계속해서 QOQ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드디어 QOQ 대비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영업이익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과 판매량은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항상 자동차가 한 해 한 해 승부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부터 현대차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이 5% 언더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이상 성장한 거죠. 1년에 1%씩 계속해서 시장을 점유율을 늘려왔다. 이런 점도 좀 착안해 보시면 상당히 이 시장 같은 경우는 타이트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혁신적인 분야가 나오지 않는 테슬라 같은 분야가 아닌 과정에서 기존의 예를 들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경쟁을 치열하게 해나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성장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렴 그래도 우리나라 차인데 국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만약에 판매가 지금 현재 부진했다라 그러면 지금의 우리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안 좋아서 우리가 해외여행 다닐 때도 상당히 안 좋겠죠. 얼른 반도체 분야가 업황이 좋아져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무역수지 개선이 좀 되면서부터 긍정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좋은 것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점도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앞으로 달러의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곧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죠. 점차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작 초기이니까요. 제가 볼 때 한 6월 달 정도 되면서부터는 우리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까지 끝나고 나면 최근에 우리나라만 유독히 안 좋지 않습니까? 환율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6월달 이후부터는 좀 다른 분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패러다임 변화도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가시면 좋겠다. 현대기아차 판매 현황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차 그랜저가 나와서 판매가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에서도 판매가 상당히 증가가 됐고요. 신차 효과겠죠? 당연히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외 판매에서도 꾸준하게 숫자를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데이터 나오는 것 중에 리포트 내용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전에는 QOQ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로 나와요? YOY로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계속 전분기 대비 성장하다 드디어 되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YOY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리포트로 변화됐다는 거, 이런 점들을 좀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부분은 예를 들면 성장하는 새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서 그것을 유지해서 마켓 쉐어를 갖다가 예를 들면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냐 안 나가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금 피크를 찍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셔야 되는데 지금 직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증가세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기아차를 더 많이 보세요라고 했던 거는 예상 리포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증가세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보면 또 감소세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고부가가치 SUV 차량이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은 좀 착안해서 보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진행하는 것들은 미국 내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글로벌 판매량을 유지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쟁이 좀 심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분야들은 재고량이 없잖아요. 2023년형이 나와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미국의 하시즌은 언제요? 6월까지죠.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휴가가 가기 전에 새로운 차들을 많이 매수하고 구입하고 혹은 렌트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난다는 것들 이 점을 착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미국에서 성수기와 비수기가 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언제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 세일을 많이 하는지 이런 분들 착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미국 내 판매 현황들 같은 경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건 전체적인 신차 재고량이에요. 재고량이 예를 들면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부분이 생기는 거겠어요? 재고를 갖다 언젠가 털어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현재 재고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생산이 정상화되고 생산을 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건 좋은데 제가 전에보다 수주 재고량이 좀 낮아진다라고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다음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수기까지는 분명히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6월달 이전에 자동차를 갖다가 경기가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자동차를 할인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딜러들한테 많이 주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6월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진행되는 것들이 바로 프로모션이나 인센티브량이 증가되면서 마진율이 좀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현재 전반기에 만들어 놓은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내년도 신차 효과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겠죠. 뭐 제가 뭐 경영적인 부분까지 다 파고들 부분은 없겠지만 특히 그냥 전체적인 세일즈 프로세스가 연간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딱 주가가 오르고 나면 6월달 이후부터는 주가가 잘 상승하지 않는 이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착안해서 동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좀 고려를 좀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반기 어쨌든 그래요. 미국에서 신장률이 상당히 좋았던 건 기아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현대차도 뭐 만만찮게 성장을 했지만 아무래도 SUV 차량이 마진율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니까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더 많은 게 SUV 차량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 좀 고려하고요. 뭐 현대차는 뭐 제네시스 시리즈가 있지만 아직은 미국 내에서 예를 들면 성장률이나 정착률 이런 부분들은 도요타에 비해서는 렉서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죠. 그런 부분은 아직 좀 착안해보고 그 부분은 뭐 먼 미래로 가면 다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보통 기업들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3월 달에 피크 찍는 걸 즐겨라. 2분기 동안 지나가는 거. 그런데 2분기 안에서 여러분들 목표가를 좀 설정해서 매도 시점을 좀 찾아두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 시그널은 뭘로 보면 좋겠냐? 라 그러면 원달러 환율 하고요. 2분기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뒤도 보지 말고 전략을 바꿔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반부에 이야기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 실현을 하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 이번에 조정이 깊게 들어오면 그때 제가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저는 6개월, 7개월 정도 다시 한번 즐겨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뇌피셜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산업평균 인센티브가 지금 여유가 있다는 점도 좀 착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유지가 됐는데 지금 괜찮다.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 인센티브 이런 지금은 낮은 구간이다. 아직도 이 부분까지 스펙이 여유가 있고요. 뭐 다른 예를 들면 동종업에 있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갖다가 받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 그래서 저 부분이 좀 더 업사이드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이제 1000달러에서 1300, 400 가잖아요. 그때쯤이면 경쟁이 심화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회사의 영업이익 장표가 별로 증가세로 나타나지 않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장부상이 계속 QOQ 대비 증가하다가
계속 정체되기 시작하면 이때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 부분은 적정하게 예를 들면 차익 실현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정체되기 시작한다. 그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항상 찾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서머리를 해보면 현대 기아차의 경쟁력은 상당히 좋고요. 성장률도 상당히 좋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간다. 그러나 이 과정들이 나타나는 건 항상 시장은 1분기, 2분기에서 모든 승부가 끝난다라는 점만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쭉 나와요. 저 데이터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항상 주식을 언제 매수해서 언제 수익 실현하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 기아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특히 현대차 부분은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빨간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빨간색하고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 파란색 부분이 직전 1년 동안 외국인이 들고 있는 보유 가격대고요. 빨간색 부분이 기관이 들고 있는 보유 가격대입니다. 전반적으로 평균치는 한 17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0% 정도 조금 업사이드로 왔잖아요. 지금 매도 치겠어요? 지금도 실적도 잘 나오고 아직 2분기 실적 예상치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2분기 어닝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2분기 어닝 대비해서 비슷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주가의 상승보다는 좀 정체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아마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 잡으면 이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 착안해 보시고 가면 좋은데 지금은 기아차보다 어때요? 현대차의 판매량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아차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로 넘어와서 현대차를 좀 보유하고 주시면 현대차의 업사이드가 조금 더 좋게 나오겠다. 왜냐하면 그랜저라는 신차 효과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판매량이 월에 지금 한 15,000대, 2만 대 정도 수준은 충분히 생산만 받쳐주면 판매가 되는 거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차 그랜저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자, 진짜 어디 가도 그랜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기차 중에 베스트셀러이면 틀림이 없어요. 기아를 좀 살펴보시면 공이 외국이나 기관 들고 있는 매수 가격대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7만 원 정도 수준에서 잡혀 있는데 지금 86,500원.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가가 꽤 많이 높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6만 5천 원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박스권 구간까지는 초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조금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주 높은 업사이드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타겟이 뭐냐면 1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업사이드로 올라가 봤자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기아차의 중에 현대가 훨씬 더 업사이드가 높은 애널리스트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서 지금 정도는 또 급격히 올랐으니까 3차 레벨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조금 하고 기왕이면 자동차 업종을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하면 현대차로 조금 넘어가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다음번에 6월달 정도 돼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포커스 잡아야 되는 곳이 어디다? 바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아주 낮은 가격 한 50% 세일 구간인데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예를 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연에 한 40% 정도 50%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로 시즌과 같이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구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또 장기적으로 한 분기 정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애플폰이 또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도 이번엔 카메라가 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폴드 중 카메라 이 부분 상당히 이야기 드려서 MCNS라든지 자화전자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LG 이노텍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차관해서 한번 6월달쯤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6월이 아니더라도 낮은 점이라고 본인들께서 판단해 두시면 그 점도 한번 착안해서 체크해 보시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